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벌써 또 월요일이네요. G3 종목 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아마 2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G3 종목 회담 그동안에 참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김보은 스타께서 지난주에 추천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종목 50%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참 아쉽기 때문에 우리 김보은 스타께서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오늘 기대하시면서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보은 스타에게 리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2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활짝 열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저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이 9시 4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글들을 남겨주셨는지, 과연 2부에도 많은 분들 찾아오셨는지 별톡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볼게요. 자,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키티님 멋져요 라고 키티님 응원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별톡방 식구분들끼리 잘 지내시는 거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해피해피님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핑크핑크님은 늦었네요. 오늘도 별톡방님들 화이팅! 김민재 MC님 화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저 이렇게 속이 꽉 찬 까만 하트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까만 하트 남겨주셨네요. 핑크핑크님 고맙습니다. 2부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요. 추천주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니까요. 오늘 추천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 장세에서 수익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퀴즈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개별 주식의 거래가 아닌 다수 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바스켓 거래, 2번 무통장 거래, 3번 내부자 거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한 통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참 비스켓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요. 비스켓. 사부작. 이와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보기가 있으시다면은 3개의 보기 중에 한 개 정답만을 골라서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효선님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효선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효선님 잘 오셨어요. 2부에 오셨네요. 그리고 김민재 뽀에버님, 민재 앵커님 너무 상큼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재 뽀에버님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그럼 G3 종목 회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함께할 스타분들부터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원스타입니다. 네, 오늘 이제 G3 종목회담이 되는데, 오늘 또 역시 지난 12월 마지막 방송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방송을 하는데, 오늘 또 G3가 아닌 G2가 됐네요. G2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하고 싶은데, 중국하시겠습니까? 제가 중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 기대감이 참 많았습니다. 기대감 정말 많았어요. 오늘 미국장이 대반등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가 되고, 갑자기 미국, 중국이 갑자기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유한양이 갑자기 기술 수출하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할지
그 얘기를 던져놓고 그러면서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종목이 다 오르겠구나. 아무거나 다투로 아무거나 던져도 다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장을 봤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사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온 주죠. 근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선전을 하고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다 기대감 없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F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F라고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이 동거는 무슨 동거인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의외로 강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쪽 해가지고 좀 이쪽 강했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테마성으로 가던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오늘 시장 참 어렵죠. 오늘 사실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 종목은 잘 안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확실히 좀 해결하고 새로운 추천 종목까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유일한 한 분입니다. 네. 네. 정통환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사정상 못 나오셨잖아요. 네. 네, 몇 주 만에 함께 하신 건가요? 근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3주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종목을 봤는데,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네. 3주 동안에 네. 시장 빠졌는데. 많이 밀렸는데. 네, 많이 밀렸는데. 종목이 버텼다라는 건 나쁘지 대단한 것 않다라는 같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각오 한마디 한번 듣고 싶네요.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네, 이브 날이었죠. 우리나라의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약속이 미리 몇 달 전부터 좀 돼 있어서 그렇게 좀 보냈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초는 항상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도 좀 많이 읽고, 근데 대부분 읽어봤자 어차피 상고하죠. 아니면은, 상저하고 크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주요 논리들, 그러니까 이제 연중 이벤트들이나 아니면은 지표들이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연말 연초를 좀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와서는 역시 이제 어떤 섹터들이 새롭게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종목만 일부 좀 바뀌었지, 그나물의 그 밥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사실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섹터나 아니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결국에는 주도 섹터이고 그 안에서 이제 주도 종목 그리고 이제 좋은 종목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앞서도 이제 김모스타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시장 올랐는데 종목으로 치면은 그렇게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고 생각을 해보면 섹터로 그나마 움직인 게 전기차 쪽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엔터 3사 신고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작년이랑 시장 섹터는 크게 별 다를 게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 들고 나온 종목들도 대부분 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고 여전히 새로운 주도 섹터나 종목들이 좀 나오기 전에는 그쪽 섹터에 이제 좀 붙어 있어야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한 3주간의 고민이 될까요? 그래, 각오를 아직 얘기 안 해요. 각오요? 2019년에 각오. 2019년의 각오는 어떻게 할 건지. 작년에 이제 휠라코리아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있지만 휠라코리아라는 정말 좋은 종목을 이 G3 종목 회담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서 상당히 이제 좋은 수익을 좀 많이 낸 그런 상황인데 올해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욕심 같아서는 한 3-4종목 이상 발굴해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올해는 어쨌든 한 2종목 정도, 휠라코리아에 버금가는. 목표는 한 2종목 정도만? 네, 상반기에 한 종목, 상반기에만 2종목? 하반기에 한 종목.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 G3 종목 회담을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들어봤고요. 일단,
뭐 사실 저희 G3 종목 회담에서 나온 종목들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아, 일단, 좋았죠. 왜 오늘따라 겸손하시죠? 네, 왜냐면 겸손할 이유가 뒤에 이제 좀 자랑을 많이 해야 돼서. EM 코리아요. 예, 자랑을 많이 해야 돼서 일단은 뭐 겸손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G3 종목이라면요. 일단 종목을 무조건 추천한다고 다 들어가진 않고요. 추천한 거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7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데 저희 G3 종목회담의 운영 방식은요. 전체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서 한두 종목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분의 스타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들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없고 일단 3명의 스타 중에 2명이 동의해야 되는데 오늘은 둘 다 동의를 해야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3명의 스타 중에 2명의 스타가 제일 동의를 하면은 제외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하고요. 제외된 종목도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도합니다. 일단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는 경우에 목표가 손절가를 잘 없애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 마이너스 1.67%. 마이너스 1.6%. 잘한 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 7월 엄청 더울 때였어요. 엄청 더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때 이후의 수익률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때 반토막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때 종목들 가지고 했는데, 반토막 안 나면 다행인데, 저희는 마이너스 1.76%로 선방하고 있다는 거. 같은 기간 내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2.89%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9.52%, 코스피 대비해서 9.52% 수익 중이고 코스닥 대비해서 11.2% 초과 수익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일단 저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에 매매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안 하니까 오히려 사실 이거 수수료로 따지면 더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일단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7월 말 이후로 지금 최근이 가장 최저점이에요. 예, 최근이 거의 최저점 그렇죠. 부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온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경제 채널 중에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6개월 가까이 포트폴리오 계속 운영하면서 수익률 보여준 코너가 있었나? 없죠. 싶을 정도로. 예. 그거 왜 못할까요, 근데? 수익률이 안 나니까요. 그쵸. 예. 네, 단순하죠. 제가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 본 적이 없어요. 실력이 드러나니까. 예. 저희는 대놓고, 심지어 장중에 얼마에 사라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예, 그냥 가격 정해놓고 아니면 시초가, 종가, 아니면 평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 왜 다른 채널에서 이런 거 못하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예, 안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슈를 이번 주 이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명밖에 없어서, 시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서, 이슈를 하나 해야 돼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파월풋과 미중 무역전쟁 완화. 지금이 매수 타이밍? 네, 이런 건데요. 네. 네. 그래서 파월풋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월풋이 뭐냐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가 풋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풋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다름없는 유동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약간 금리 인하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파월풋. 원래 버냉키 때나 앨런 때도 다 한 번씩 풋이 있었어요. 버냉키 풋, 앨런 풋. 그다음에 파월풋이 언제 나올까 했는데 제가 수요일날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에 제가 수요일날 롱맨 쇼맨 코너에서 곧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파월풋이. 예, 나왔습니다, 역시. 역시, 이런 거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꼭 항상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럼 이제, 지금 과연 매수 타이밍일까요? 주토마스다니.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면, 좀 약간 좀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올랐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일 고민이 이걸 겁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연초에 그 항상 시장 전망 분석 이제 한 12월 중하순 되면은 증권사마다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내년 밴드를 비율을 내죠, 밴드. 예. 근데 그 밴드가 너무 넓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죠. 뭐 아래로는 뭐 1950 위쪽으로는 뭐 한 2300, 2500. 저는 이런 거예요, 가끔. 저 연초에 증권사들이 상고하죠,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통계를 내봐요. 그거 반대로 합니다. 근데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제가 4년째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게 해소되더라도 과연 시장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수 주체들이 사실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고 국내 주식 뭐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대감이 없을 때 시장은 더 좋은 수익률을 줬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장밋빛 전망이 뭐 팽배하고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고점 또는 시장의 트렌드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작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또 시장에 기대감이 많이 없는 그러한 시장은 또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뭐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때마다 연말에 증권사에서 항상 내놨던 뷰들이 내년에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틀리고 사실 2016년도에 딱 한 번 맞춘 거거든요. 2017년 넘어가면서. 저도 한 6번 던지고 그 중에 하나 맞추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증권사 전망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좀 컨빅션하게 내놓는 그런 증권사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박스권 내지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요. 1900하고 2200. 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여넣기입니다. 2000 사이에서 뭐 이슈 있으면은 깨지고 1900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 정도 수준의 코멘트들이 좀 나오는 전형적으로 그 약세장은 아니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없다라고 많이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오히려 사실 좋은 수익률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약간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몇몇 개의 히트 종목들이 정말 뭐 몇 배씩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하면 좀 역발상의 전략으로 지금부터는 사실 매수를 조금씩은 해들어가도 무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주가를 사실 더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요소가 사실 크게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경기가 아예 꺾여버려가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제 포션을 좀 줄여야 되지만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경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식을 조금 더 사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기술적으로도 이번에 1월 4일 날 그러니까 2000선 한번 하회했었던 그 자리가 10월 달 부근에서 거의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다시 2000선을 테스트하는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땡큐하고 비중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한 이벤트를 기다리기가 조금 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부터는 주식을 충분히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괜찮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아주 세게는 좀 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종목만 잘 고르면 사실 세게 들어가도 세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결국 있거든요. 2%를 봐라. 네, 2% 네. 보고 종목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되는 걸 네,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길게 얘기를 근데 했군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자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여기가 이제 120월선입니다. 120월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5년부터. 딱 125월 선에 왔죠. 예. 저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016년이었을까요? 2016년 하고 2017년 넘어가는 해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뭐였냐면, 이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탄핵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그때 시끄러웠어요. 되게 시끄럽고, 경제정보 증권사 리포터들 다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없다. 망했다. 막 이런 리포트밖에 없어요. 저 진짜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나? 와, 근데 그걸 드라마틱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2017년에 그 연초 전망이 전부 다 안 좋았는데, 상저하고라고 했어요. 네, 근데 하고도 거의 하고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보란듯이 틀렸거든요. 전 증권사가 다 틀렸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여름쯤 되니까 증권사에서 갑자기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시장 뷰가 바뀐 거죠. 지금 해야 되나 이런. 그 정도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증권사 뷰가 뭐가 하냐면, 그거 봐라. 우리가 봄에 전망을 바꿨는데 그게 맞지 않았냐.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거면 연간 전망 왜 내는 거예요, 도대체? 보면서 바로바로 바꾸면서 나중에 나 맞았다 하면서, 그리고 TV에 나가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잘 간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그때 TV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증권사가 상저하고 얘기하길래 전 그 반대로 갈 것 같다. 네. 근데 전 진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집단지성이 참 좋은데, 그 집단지성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좋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밀렸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그 안 좋은 타이밍은 2020년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피날레 불꽃을 한번 쏴줘야 되지 않았나, 아직. 그렇죠? 피날레 불꽃이 아직 남지 않았나. 피날레 불꽃은 뭘 보고 얘기 드리냐면, 2007년에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2006년에 쭉 올라왔죠. 2006년, 5년 쭉 올라왔는데, 2007년 이 마지막 피날레 불꽃.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죠. 네, 요 불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불꽃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슈 지금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곧바로 한번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좋은 종목이 다 빠져가지고. 자, 휠라코리아 마이너스 5.69% 손실 중이고요. 매일유업 마이너스 3.76%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효성은 매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배당날일 바로 매도한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매도한 거고, 여기 플러스 배당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4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손절당이 있습니다. 손절당이기 때문에 이건 손절된 상태고요. 현재 JYP 엔터 현재 유지 중입니다. 플러스 2.70% 수익으로 현재 유지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보유 종목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적동마스터님. 자, 더블팀의 적동마스터님. 자, 보유 종목이 휠라코리아랑 매일유업입니다. 올해 있네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리뷰? 일단은 휠라코리아는 뭐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1월 2일 날 다시 54,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55,000원을 돌파하면은 사실 이 앞전에 박스권 돌파할 때 11월 6일 시점이나 아니면은 8월 14일 시점 요와 같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55,000원, 아래쪽은 한 47,000원 정도, 46,000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도를 하더라도, 이제,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딱 상단에 왔을 때가 월요일이 되는 그 시점이면 참.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정님도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4분기 실적 보고 가야지. 그렇죠. 4분기 실적 봐야 됩니다. 네. 그때 말씀드릴 때도 사실 올해 1분기 실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4분기 때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의류의 성수기는 4분기고 패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저 휠라 패딩 입고 다니는 거 올 겨울에도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대상트
데상트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는 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받고 그건 완전 교복 수준이고 완전히 길 가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거 한 5명 입고 가는 거 봤어요. 근데 데상트 다음으로 휠라코리아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휠라코리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줬거든요. 사실 8월 14일 날도 이제 뭐 편입 딱 전날 하면서 이때 이제 이날이 아마 화요일일 거예요. 네, 보면은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고 이때도 편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신고가가 나면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요거는 4분기 실적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어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메일 유업이 방어는 했습니다. 방어 정말 잘했어요. 방어는 했는데 이 정도면 방어 정말 잘한 겁니다.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실 요것도 시간만 있으면 8만 원 이때 또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제대로 방어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그 방어만 해가지고 사실 공격을 안 해서 문제죠. 근데 목적에 충실하긴 했는데 요것도 아마 배당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좀 옆으로 좀 많이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달한 종목들로 좀 뭐 교체를 하려고 일단은 메일유업은 방어 성격을 충실히 이행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종목 휠라코리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메일유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나스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리나스탄 것까지 해가지고 제 거 전체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나스탄 종목 JYP 엔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넣느라고 이거 넣느라고 사실 코리아를 못 들어가가지고 일단 하지만 JYP 엔터 오늘 보니까 다시 이뻐졌어. 세더라.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근데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차트를 보면 자꾸 이쁘다, 안 이쁘다. 이게, 그런 게 있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이게 갑자기 못생겨 보였다 갑자기, 이뻐 보이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물리는 시점인데요, 원래. 그렇죠. 안 이쁘던 종목이. 안 이쁠 때 샀어요. 안 이쁠 때 사가지고, 이뻤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쁠 때 사가지고, 안 이쁠 때 팔죠.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외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트에 대한 차트에 대한 코멘트죠. 코멘트입니다. 이거 갑자기 그림이 예쁘다라는 이상한 데서 갑자기 또 전화 올까봐 미리 코멘트. 그림이 예쁘다라는. 일단 그래서 근데 지지라인 좀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JYP도 이거 실적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 수익이 물론 4분기에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반영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JYP를 또 보유하신다고 리나스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지라인 지키면서 반등 구간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뭐 엄청 좋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 업종이 좀 나쁘진 않았어요. 컨텐츠 업종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컨텐츠 업종이 사실 제일 지금 요즘 핫한 게 컨텐츠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SM을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JYP 말고도 요즘에 빛이 나는 솔로인데 솔로는 아닌 그 YG가 고가거든요. 오늘 신고가 찍었어요? YG가 있는데 빛이 나는 솔로가 빛이 나긴 하죠. YG가 지금 빛나고 있거든요. 빛나고 있는데 YG를 하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JYP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종목이죠. 효성. 자, 효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 효성은 제가 배당락 때 매도한다라고 했는데 뭐 완전히 미끄러졌어요. 배당락 당일날 좀 크게 밀렸거든요. 좀 53,700원 종가에 끝났는데 배당 4,000원 포함해서 57,700원에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최종 정리했고요. 일단 효성은 그렇게 해서 약간 소폭 수익 뭐 그 정도 그냥 소폭 수익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수익 실현해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릭스. 이거 아쉽습니다. 이 올릭스가. 이건 누구 종목이었죠? 제 종목입니다. 네, 제가 그날 봤습니다. 네, 올릭스 빼고 이에코리아를 동일했었어야 되는데, 리나스타님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물론 내 종목이 한데. 잠깐만. 이게 리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잘못인데, 리나스타님 좀 이제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았나. 없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럼요. 그런 생각 집단지성이니까. 좀 아쉬워서, 저는 아쉬워서. 근데, 올릭스인데,
자,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일단,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단 다가오면서 그냥 기대감이 확 꺼져버렸습니다. 확 꺼져버려서, 오늘 유한양행도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을 거의 또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1조 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봉. 아, 근데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좀 뭐, 약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 진짜. 상한가 3방짜리인데. 네. 아, 너무 억울하겠어요. 유한양행 직원들 자사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오늘 점심밥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침에 뜨자마자 진짜. 밥 먹다가, 아니, 그 직원들이 주식가조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고, 원래 상장을 하게 되면요, 자사주라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원래. 직원은 또 그 회사를 만드는데 열심히 공헌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점심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계속 밀리니까. 예, 일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기수출 했는데. 네, 11월 달에. 별로, 별로 그냥 주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인데, 유한양도 이 정도인데, 올릭스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참 기술력 좋은, 제약바이오, RNA 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좀 그래도 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가급락에 따른 하락세라고 자막이 나왔는데, 유가급락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니까요. 자막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릭스는 저희가 손절 처리해서 다 좀 모두 다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부대, 새 술에, 새해, 새 부대에 새로 담아야죠? 네, 새 종목을 새로 담아야 되네요. 네, 새 종목을 새로 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서진 시스템이 같네요. 네, 제가 이엔코리아 서진 시스템, 적토마스 타임이 서진 시스템 상신 EDP.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네. 서진 시스템이 겹쳤기 때문에. 새 종목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셨군요. 제가 김본스타님 종목은 잘 안 보는데,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실적이 좋아서. 빨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먼저, 제 거 먼저 할게요. 일단,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네. 자, 이엔코리아. 지난주 정말 한 맺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거, 이엔코리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엔코리아, 국내 수소차, 정부 정책 수혜줍니다. 근데 뭐가 수혜를 받냐? 당연히 수혜받는 게 있죠. 왜 수혜받는 게 있냐? 수소차 충전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나오는 건 둘째 치고 뭐 충전소를 만들어야 뭐 돌아다니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충전소가 먼저인데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이엔코리아가 상당히 지금 현재 과점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과점인데 물론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좀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늘어나면 이엔코리아가 좀 그래도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40%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전망이 좋고요. 그다음에 공작기의 방산산업, 요즘에 방산주들 요즘 핫합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종목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방산산업도 역시 이엔코리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EM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충전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2019년까지 41개 충전소를 만든다. 그리고 2022년까지 310개 충전소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50개 가져간다. 뭐 이렇게 150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순간 한 110개로 전망 낮추겠습니다. 110개 정도 가져간다 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2019년에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수소차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수소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테마성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가니까 안 가요, 역시. 시장 떨어져야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많이 밀리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평타만 때려도 이엔코리아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엔코리아 접근해보면 지난주에 못 담았으니까 지난주에 담았으면 지난주 제가 5,000원 매수가 얘기했거든요. 5,000원 매수가 했으니까 지금 7,500원. 딱 50%에 딱 50%. 그리고 지난주 저가로 따지면은 한 60% 넘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이었는데, 수익률, 전 참고로 건의드리고 싶게 했어요. 이엔코리아 만약에 된다면, 되겠죠. 오늘 종목이 많이 없으니까. 그 수익률 50%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 50%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일단 수익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엔코리아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 제가 먼저 한번 예. 제가 보는 서진 시스템. 그럼요. 서진 시스템은 처음 발굴하신 분이니까. 네, 서진 시스템. 사실 이 서진 시스템은 5G 종목으로 엮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체 만드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그냥 공작 주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뭐가 잘났냐? 근데 그것도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함체, 그다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함체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종목들 중에 S 들어간 앞자가 S인 종목들은 의심해봐라. 이거 삼성전자가 지분 들어간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예,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입니다. 협력사고요. 삼성전자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씩 시간이 되면 뭐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중간에 조사하다가 한 200개 넘어가니까 도저히 조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종목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2018년 사상 최대 실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가는 극도의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이요 시총이 얼마냐면요. 자,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이 지금 1688억. 근데 이익이 얼마나냐? 이익은 순이익이 300억. 반토막이네요. PR 5배입니다. 너무 저평가죠. 예, 너무 해도 이런 저평가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공략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전장부품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전장부품까지 전 사업부가 다 잘 되고 있다. 남들은 여러 개 하면은 잘 못하는데 여기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요.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종목 이제 얘기 드렸고요. 그럼 적토마스타님, 네. 종목, 두 종목, 서진 시스템 상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방금 전에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길게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여러 개에 걸쳐있는 종목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테마성으로. TV에서, 네. 요즘에 TV에서 음식 프로그램 골목 땡땡 보면은. 네네네. 메뉴 하나만 하라고. 네. 하잖아요. 사실 그게 맞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정말 셰프의 능력이 뛰어나면. 여러 개 할 수 있죠. 네, 여러 개 할 수 있죠. 근데 서진 시스템은 진짜, 잘 봤더니, 확실히 이익이 잘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본 이유는, 그때는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었고, 이게,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관심을 조금 더, 주식을 좀 늘었다. 예. 그 전에는 사실 좋은 부분들이긴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거래도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충분히 흔히 말해서 이제, 이 기업이 좋다라고 달려들 만한 그러한 이제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2만 원대는 넘겨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 포트폴리오에 좀, 보유를 해보고 싶어서 저도 가져나왔는데, 오늘 이제 김모스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 종목은 편입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대장 쪽으로는 삼성 SDI랑 LG화학이 움직였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에코프로, LNF 물론 이제 많이 빠졌고 일시적으로 신저가를 한번 기록하고 나서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세게 올라오긴 했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장에서도 사실 새로운 섹터 시장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 작년에는 일단 연말 연초부터 계속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 이제 확실히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좀 움직였었는데, 올해 연초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안 보이고, 보이는 거 정도가 앞서 이제 코멘트 해주셨던 수소차 정도. 근데 수소차가 사실 테마색으로 완전 좀 약간 느낌이 그쪽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재무제표 좋은 종목 별로 없어요. 네. 수소차는 재무제표 좋은 종목 없어요. 그래서 시장 좋을 때 오히려 못 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 뺀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상신 EDP는 그 2차전지 캔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폭발 방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증가되고 있고 올해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상시 EDP 이렇게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이 자리가 3개가 였는데 네. 서지 시스템 뭐 들어간다고 치고 네. 그래도 종목이 전체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경고 종목인 이엔코리아를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네. 고민이겠죠? 상시 EDP도 사실은. 상시 EDP 왜 차트가 이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 상시 EDP는 원래 좋아합니다. 좋아하나요? 네. 특별히 반론을 꺼낼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어디가 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를 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난 2차전지를 빼고 과연 올해 업종 중에 강한 업종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지금 오늘 나온 얘기지만 오늘 나온 얘기는 CES에서 현재 삼성 스마트 TV에 아이튠즈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이 뭐 넷플릭스냐? 뭐 이렇게까지 뭐 연결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새로운 테마로 약간 그쪽을 새로운 업종, 뜨는 업종으로 약간 그쪽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형성된 건 아닌 것 같고. 그쪽이 확산이 어려워요. 네, 확산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확산이 네. 어려워. 그 솔직히 넷플릭스 투자하는 거에 지금 5분의 1밖에 투자 안 하는데 이거 언제 넷플릭스 따라잡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합력해가지고 컨텐츠까지도 파고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과연 전기차 배터리를 빼고 과연 올해 업종을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주가가 밀릴 때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시 EDP 뭐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포스코캠텍의 상시 EDP나 뭐든 상관없지 않을까. 약간 전기차 배터리 이쯤에 대해서 하나 들어가 줄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엔코리아. 네. 이엔코리아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고민입니다. 네. 고민인데. 저는 과감하게 그냥, 네. 남자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승부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승부 못 봐서 좀.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으면 저는 이거 넣자라고 했을 거거든요. 차트도 왜냐면 이쁘고. 딱 지난주가 딱 5,000원, 딱 돌파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돌파하는 자리란 말이죠. 이게 톡 건들면 톡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그거 근데 좀 쉽지 않았죠. 살아있는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도 딱 5일선 부근에서 밑꼬리 달고 사실 어제 밑꼬리 때문에 너무 무서웠긴 했는데. 오늘 밑꼬리 다는 거고. 오늘 딱 5일선에서 밑꼬리 지지시키는 거 보면 이건 진짜 누군가 차트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누군가는 확실히 이 종목을 담고 있다라고 그리고 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정고점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고 정고점 돌파하면 이제 10,000원대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좀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포함하는 걸로. 왜냐면 찬성하는 걸로. 현대차 보면은 할 게 없어요. 네.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현대차가 뭐 이뻐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수소경제 산업 주도권을 위해서는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럼 현대차가 우리나라 그 미래 먹거리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회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뭔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산자부에서 올해 그 역점 사업 해가지고 투자 사업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근데 수소차 있더라고요. 그거 발표 안 하나요? 산자부에서 다시 이쯤 돼서 약간 구체화 로드맵 해가지고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산자부에서 안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한번 하실 가능성이 좀 그런 거 한번 좀 정부에서 좀 특집 기사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일단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가 어차피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면 못 사요. 그럼요. 경고 종목인데요. 경고 종목입니다. 경고 못 사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쪽은 떠나서 일단 미래 먹거리를 먼저 선점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럼 이제 세 종목 다 해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세 종목 빠지고 세 종목 다시 들어가면서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빠진 종목 없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좋은 종목들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요즘에 소확행이 유행이잖아요. 전 이런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낍니다. 확실하게 세 종목 다 들어갔으니까 랑게라스 섬의 오후를 한번 즐겨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서진 시스템, 상신 EDP, EM코리아 이렇게 좀 들어갔고요. 현재 오늘 빠진 종목은 효성이랑 그다음에 메일유어, 그다음에 올릭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빠졌고요. 시종목이 추가되면서 총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일라코리아, JYP 엔터 이렇게 딱 두 종목이 있고요. 남은 상태에서 서진 시스템, 상신 EDP, 그다음 EM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이 내일 들어가게 돼요. EM코리아는 제가 매수가를 정해주셨군요. 밑에다 좀 정해놨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내일 50% 해주고 가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질척거리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7,000원까지 꼭 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와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민재 의원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 EM코리아. 지난주에 제가 급등 부담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김보스타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급등 부담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5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편입이 됐고요. 혹시라도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가 톡스타 통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EM코리아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편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김보은스타께서 직접 매수가하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적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자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퀴즈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1번 바스켓거리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258님, 3297님, 7872님, 6567님, 8712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상담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 추천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직접 골라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톡스타 홈페이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자, 행복한 저녁,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